안녕하세요. HSK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12월 HSK 4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지난달부터 계속 총정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독해 2부분, 3부분을 좀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총정리를 한다고 해서 장황한 내용을 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독해 이 부분은 이 포인트 딱딱딱 이거 가지고 가야겠다. 독해 3은 내가 이 포인트 하나만 가지고 기억해야겠다 해서 머릿속에서 일률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끔 총정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학 총정리를요. 딱 한 줄짜리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세요. 접속사와 시간 순서를 좀 신경 써야겠다. 그러니까 오늘 구구절절의 다른 말들은 다 생략을 하고 딱 내가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이것만 머릿속에 넣겠다 하면 독해 이 부분은 접속사랑 시간 순서. 왜냐하면 순서대로 구나 절을 배열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인과관계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무엇을 한다. 그럼 사실 잘 생각해보면 그게 시간 순서도 영향이 되거든요.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접속사랑 시간 순서에 대해서만 내가 기억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접속사가 우리가 암기해둔 것이 그대로 나오면 시험 문제 풀기가 되게 쉬운데 접속사 없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럼 내가 우선적으로는 시간 순서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야겠다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부분 같은 경우에도 한 줄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문제와 보기를 공략해라. 왜냐하면 지문이 한 3줄짜리가 나와요. 그리고 해당되는 문제가 나오고 그에 해당되는 문제에 따른 답을 골라야 하는데 지문보다는 문제와 보기에 신경을 써야겠다. 이 두 가지 포인트만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험을 지금 오랫동안 준비해서 당장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시험을 한번 봐볼까 하고 공부 준비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포인트는 정확하게 짚고 그래 이 영역을 풀 때는 이것만큼은 내가 기둥을 중심을 잡고 시작해야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독해 이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건 접속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접속사 나오는 문제들은 반드시 맞추셔야 돼요. 근데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럼 일목요연하게 자주 출제된 접속사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보자 라는 취지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虽然但是不过可是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접 관계예요. 虽然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묻거나 그시나 아니면 바로 딴시가 나올 수도 있지만 虽然이 나오면 얘를 먼저 두고 그 다음 구나 절에 딴시로 들어가는 구나 절을 넣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문제들이 제가 지금 총정리 시간이라고 해도 문제로 보고 예문으로 봐야지 이론만 가지고 봤을 때에는 우리는 어차피 시험 현장 가서 문제로 보고 그 문장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혜란 딴시를 기억을 하고 있어도 단어가 어려우면 눈에 안 띌 수도 있어요. 보시면 니은가오 해놓고 수혜란이 나와요. 너무 다행이다. 그럼 뒤에 내가 보고나 딴시나 커시가 있는 구나 절을 연결시켜야겠다면 너무 쉬워지죠. 사실 우리가 독해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험에 임박했을 때부터 더 기억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 문제예요.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다 읽을 필요도 없어. 수혜란 나오면 바로 딴시 넣으면 되는데 하면 시간이 확 절약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다 해석을 해보고 논리관계를 찾겠어라고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문장입니다. 접속사가 딱 등장을 하는 문장은. 그렇기 때문에 시간 절약이 되는 거예요. 수혜란이 나오면 뒤에 보고나 딴시로 연결이 되겠다. 문장 자체를 보시면 니은가오 떡이요. 맛도 굉장히 좋고 영양도 풍부해요 라고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水分이 샤오가 돼요. 수분이 굉장히 적고 뽀롱이 만약에 여러분이 샤오화라는 소화라는 단어를 몰라요. 모르더라도 뿌롱이가 나와요. 쉽지가 않대요. 앞에는 뭔가 좋은 말들이 있어요. 맛도 좋고 향기도 나고 만약에 4급 치고는 좀 어려운 단어다 싶어도 이게 좋은 의미일까 나쁜 의미일까라는 추리를 하는 것도 시험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앞에는 긍정적인 내용이 있는데 뒤에는 보면 이게 작고 또 쉽지 않대요 해서 서로 연결이 무구어로
딱 맞게 논리 정연하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건 역접 관계가 성립이 되는구나. 설령 수혜란이 없더라도 이 문장이 먼저 오고 문구어 연결돼서 뒤에 부정적인 걸로 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접속사 볼 거예요. 역접이 나왔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인과관계예요. 인과관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접속사를 안 쓰고도 인과관계를 성립을 시킬 수가 있는데 대놓고 접속사가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예문 보시면 뭐뭐 때문에 근데 내가 이걸 해석을 못해. 근데 인회가 나왔어. 그럼 뒤에 수어이가 있어. 그럼 내가 수어이가 있는 문장을 인회 있는 문장 뒤에 붙이면 되겠다. 이게 총정리라서 제가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 A, B, C로 이렇게 구나 절이 나오고 그걸 순서대로 배열을 하는 것이 독해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음식점은 허가를 안 해요. 부정적인 게 나오죠. 고객들한테 외부에서 뭔가 음료나 주류를 갖고 오는 걸 허락을 안 하니까 많은 고객들이 여기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죠. 설령 내가 해석을 못해도 4급 정도에선 굳이 해석을 안 해도 접속사 가지고만도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하는 그 문제 양이 생각보다 많아요. 10문제 중에서 50% 이상은 접속사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크기 때문에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핵심 접속사를 보시면 이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4급, 5급, 6급 그 이후 급수까지 계속 따라다니는 접속사예요. 점층인데 굉장히 많이 나와요. 4급에서 여러분이 좀 생소하시더라도 반드시 기억하고 가셔야 될 접속사 중에 하나예요. 뭐뭐일 뿐만 아니라 게다가 뭐뭐이기까지 하다. 라는 접속사죠. 무단, 비단, 우리도 한국어가 중국어랑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비단, 그 단지 그거일 뿐만 아니라 not only에 가깝기는 해요. 그래서 뭐뭐일 뿐만 아니라. 보시면 이것도 문장 자체가 비교적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문장이 좀 쉬우면 접속사 같은 힌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라. 근데 문장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움찔해요. 왜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많지? 그러면 분명히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이런 힌트들이 접속사들이 대놓고 적혀져 있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어가 어려워서 해석이 안 돼도 쫄지 마세요. 아, 내가 아는 부분, 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힌트가.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 내용 자체는 어려운데 부단이 구세주죠. 부단이 나왔어. 그럼 뒤에 분명히 하이나 얼체가 나오는 걸로 내가 고르면 돼 하고 따라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숲에 있는 그런 식물들이 되게 더 많은 수분을 함유하고 남겨놓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 숲 자체가 지구의 온도에도 영향을 끼쳐요라고 긍정적인 효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접속사를 볼 겁니다. 루구어나머는 굉장히 많이 배우는 초급이나 중급에서 굉장히 많이 배우는 접속사죠. 만약에 뭐뭐라면 그러면 뭐뭐 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루거가 나오면 뒤에 찌우나 나머로 연결이 되면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다른 예문과 다르게 조금 세 개로 진짜 시험처럼 세 문장으로 연결을 시켜봤어요. 왜냐면 여기서 시엔 랑호까지 한꺼번에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요. 보시면 만약에 하면 루거랑 찌우가 서로 연결이 되죠. 내가 너네랑 같이 상해를 갈 수 있다면 그럼 난 우선 그 기차표를 사고 그리고 나서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할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보시면 우선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뭐뭐라면 해서 찌우로 걸리고요. 란호가 나오잖아요. 우선 뭐뭐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해서 두 가지 접속사가 다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뭐라면 루거랑 찌우가 호응을 하고 시엔 우선 뭐뭐하면 우선 뭐뭐하고로 문장이 끝날 리는 없잖아요. 우선 뭐뭐하고 하면 반드시 그 다음에가 연결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시엔 뭐뭐하고 하면 뭐뭐하자가 아닌 이상은 문장이 잘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구나 해서 쭉 오늘 역접부터 점층에서 가정에서 인과에서 그리고 선후 관계까지 쭉 한꺼번에 봤어요. 4급에서 접속사가 시험에 나온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 접속사들 범위 내에서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해 3부분으로 넘어갈 거예요. 독해 3부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짧은 글이 나와요. 그런데 짧은 글을 보고 그리고 나서 해당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고르는 건데 이 독해 3부분은 5급이랑 6급으로 확장이 되면서 지문이 길어지죠. 독해 HSK 4급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담이 덜 하긴 하지만 HSK 5급이랑 6급을 생각해서는 전략은 정확하게 짜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4급이 문장이 짧으니까 대충 읽고 그래 문제 읽고 풀면 되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4급 준비 기간이 짧으신 분들, 중국어 공부를 짧게 하신 분들은 그 두세 줄, 세네 줄짜리 문장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략을 기억하시는 게 좋죠. 다 읽고 다 해석이 안 돼도 문제가 원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만 가져다가 비교를 해서 답을 고르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지문을 제대로 읽어서 해석을 잘 하자가 아니라 문제를 먼저 읽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스텝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제가 포인트라고 적어놓은 게 아니라 스텝이라고 적어놨다라는 건 이 단계에 따라서 이 순서에 따라서 절차를 밟는데 첫 번째 순서가 지문 읽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부터 먼저 읽으라고요? 문제 먼저 읽으셔야 돼요. 보통 이제 위에 지문이 한 몇 줄이 있죠. 그러고 나서 오늘은 이제 정리, 한눈에 보는 정리 시간이니까 이제 지문을 안 넣었는데 지문이 먼저 있고 이제 문제가 있고 밑에 보기가 있는데 지문을 읽지 말고 문제 먼저 읽으란 얘기예요. 보시면 라오반이 등장을 하나 봐요. 이미 문제를 읽으면서 라오반이 등장을 해요. 그래놓고 꾸커한테 20块钱을 더 내라고 합니다. 만약에 해석이 안 되더라도 싱크로율을 따지시면 돼요. 20원 정도는 쉽게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 사장이 나오고 손님이 나오고 그다음에 20块钱이 나오는 부분을 내가 찾아서 그 언저리에서 답을 풀어야겠다. 원인을 물어봅니다. 왜 그랬을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이제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지문에서 그걸 찾으라는 거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를 먼저 읽고 문제가 요구하는 그 정보를 지문에서 빨리 찾으셔야 된다는 거야. 근데 아니나 다를까 라오반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20원을 더 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쓰기에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더 앞에 있는 내용이 더 뒤에 있는 내용은 수식하거든요. 그다음 20원을 더 내는데 그 비용이 어떤 비용이냐면 띠엔페이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나와 있는 문제에 관한 그 정보가 나와 있는 그 근처에서 답이 풀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 이제 보기를 보는 거죠. 보기를 보니까 얘가 콩티아오를 사용했어. 아니면 얘가 더 많이 먹었어. 아니면 밤에 띠에는 여기 딱 보기 하나에만 나와요. 그쵸? 전기를 사용했구나라는 이야기는 A, B, C, D 중에서 C 한 군데에만 나오기 때문에 답을 얘로 고르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지만 진짜 그 독해 2부분이랑 독해 3부분 전체를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독해 2부분 같은 경우는 접속사는 반드시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이 5개의 접속사는 머리에 넣으셔야 되고요. 독해 3부분 같은 경우 내가 문제 먼저 읽고 지문에서 정보 찾고 보기 대조해서 문제 풀어야겠다만 기억을 하시면 그 문제 주어진 문제들을 다 그 페이스로 푸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5급에서 6급에서 지문이 길어져도 지금 말씀드린 그 전략을 가지고 공략하시면 실패가 없다라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강의를 통해서 독해 2부분, 3부분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면서요.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